실험생활 신혼여행 갈 때가 그런데 신혼여행 갈 때 이래 봤노. 야, 그지 한복을 입고. 한복은요. 한복 입고 갔으면 또 좋은 건 요즘 한복입니다. 그거 대구 저 보이고 어디로 갔대요? 경주랑 갔더나. 경주 풍사. 그 아, 그랬다. 그런 하고 손질하고 그러던데. 개벌도 그래서 내가 개벌이 그 개벌이가 만지다. 그래, 우리는 땅으로 사는 인생이. 편안한 거 봐보면 남는다. 당신 저거 저 하늘나라 가도 그냥 영원히 이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산소까지 갈까? 징손들 하고 예손하고 막 아버지 엄마 조상님들 삼손은 내가 그래 이야기나 기도를 안 바치나 가면 아이고 참 그래 전시 기념관 만들기라고 지금 뭐 요마지 관에서는 요마지 해주대 해주는 걸 우리가 사비를 들여가고 늘 이래 안 만들어. 감동. 깨줄까? 네. 사야 되는 거야. 안 사면 길이 없네. 사야 되는 길이 너무 거기 상기가. 같은 데기네. 그냥 황무지였는데 그냥 아예 길 하나 없고. 내 돌전에다가 쪼글쪼글 앉아있으면 지나져가지고 올려내 떼있는데 그 만원짜리 산으로 그 뭐대기를 꾼걸 산으로 삼수는 우리 집 도가지 있는 이어로 쫙 쭉쭉도 나비다이가 그거는 엄마 쎄안 이거 쓰면 꽤 나오더라. 쎄도 이어 도라지 밭이야 저새 쑥이다 저전 벌써 시다 가만히 좀 이제 아주 텃밭 많지? 하려고 막 앞에 밑에도 텃밭 좀 배우고 장난이 아니지. 그렇게 경험 있어야 된다. 너무 먹어도 먹고 말 종자를 몇점 나눠놨구나 나 별로 안 해도 맨날 됐다 이렇게 해봐봐 됐다 어디야 여기 비닐이 해놨는데도 올라오나? 여기 불 올라올 수 있어 가예. 서울서 내려와는 이제 하기 싫거든. 이거 좀 하기 싫고 그래. 날도 춥고 저 식으로 더워지 그러니까 정경도 좋고 여름에 시원하고 우리 저녁 하더라 이거 우리가 하는데 지금 햇볕불에는 발을 해가지고 저기 수박이 맛이 요즘에 그런 게 7, 8년 돼. 너가 그러면 너가 집 빌라 그거 얼마고 가격이 공식 시가가 얼마 나오대? 시가는 뭐 그리 안 높고 우리가 살 때 7천. 못이고 죽고 나면 자식들 집 한 채 걸어가고 싹 붙이고 일한다고 3억짜리가 그리 많이는 안 나오더라 3억짜리면 150만 원 1억이면 50만 원 옛날에 와 다큐멘터리로 우리가 하나 찍었거든 또 내가 시민버스 할 때 그때 이제 그 아버지도 그때 계시고 그럴 텐데 우리 식탁 밥 먹는 식탁 그거 다 찍어가지고 세 식구의 단촐한 식사. 자식들을 객지로 보는 부부는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 아들이 지금 아들 무시면 내가 봉사를 해주고 그리고 뭐 든든하지 든든해 마음 든든하게 뭐 그래 그리고 어쨌든 뭐 가지 마 누가가 안 오고 못 와 그러는 것도 걱정하고 여자 강사로 와서 찍게 여기 이틀인가 하루 처음들인가 며칠인가 찍고 오빠 또 저쪽에 사무실에 시민버스 사무실에 들어서 찍고 오겠다 6년 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우려 속에 탄생한 진주 시민버스. 과연 이 회사가 제대로 운영될지 걱정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회사는 튼튼하게 기반을 잡고 있다. 지금까지 자본가들 밑에서 이렇게 일만 이렇게 뭐 속되면 머슴살이만 하다가 이제 주인으로서 회사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이렇게 경영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어쨌든 제일 보람된 일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평생을 농민으로 지내다 처음으로 버스회사 경영을 맡게 된 정현찬 대표. 이 땅에 소외된 농민을 대변해오다 노동자의 고단한 삶도 알게 됐다. 지금 살아계시면 이어서 93다이가 90세이고 아버지가 95이고 이제 96이 올라갔다. 아버지는. 농군의 아들로 태어난 정현찬. 하지만 그는 평범한 농사꾼이 아니다. 1979년 농민운동에 뛰어든 이후 2002년과 2003년 전국 농민회 총연맹 의장을 맡았다. 우리 농민들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이 나라 인민족 세계의 먹거리를 우리 힘으로 꼭 지켜낼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꿋꿋이 걸어왔던 것들은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은 정말 소중하고 또 하나도 양심에 끄리낌 없고 떳떳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지금도 한 발도 물어섬 없이 이렇게 해왔다. 그는 그동안에 경찰에 가서 뭐 매도 맡기도 하고 진역 감옥살이 하기도 하고 뭐 쭉 되돌아봐 보면은 정말 그때 젊음이었던 이런 것 때문에 해왔는가. 지금도 나는 되돌아가도 그 일을 또 할 수밖에 없다. 이 땅을 지켜갈 지도자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정현찬 의장님을 모시고 대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고 농민이 주인되는 희망찬 세상을 건설하는데 헌신복무하는 전국농민의 총연맹 전체 회원을 대표하여 의장 정현찬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에게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11월 13일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32년 전 청계천 당진 노동자로 살아가던 한 노동자가 온몸에 신나를 붙고 노동자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절규하며 살아간 날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절규는 이 땅 노동자들의 가슴마다 불꽃으로 피어나 87년, 88년 노동자 대투쟁을 이어지고 민주노총으로 조직 집계되어 결실을 맺으며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이 땅 농민들이 노동자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날로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계리로 농민 대항객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총력 투쟁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농민행제 여러분, 오늘은 고성리의 날을 향한 출발입니다. 농민행제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가 가까워 왔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돌아가신다 서운해졌네요. 아까 풀이 이제 썩어가지고 불벼락 계속 안 오는 게 맞다, 불이 많이 길었다. 포카포카하네.
나무에 꽃을 완전 사과 왔대 잠시만요.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은총이가 들어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계시니 이분 되시는 저녁에 아들 예수님과 함께 되시나이다. 누구인 안 했네. 이게 별로 내가 챙기다. 오빠가 챙기야. 아, 철이 보고 요즘 하나 글 하나 써라 보내라 했대. 안 써줘. 그래서 내가 엄마 식으로. 기태 할아버지 없었는데 그저 보고 야 똥으로 안 했더라고. 보냈네. 똥맛은 안 주나. 아, 이게 잘못됐다 싶어. 잘못됐네 바꿔야 되겠네. 아니 저도 본게 다른 집에 가서 안 본 게네. 다 달아있잖아. 좋은 거 있어. 손자가 그때 막 잡힌 여기 이제 손자들도 무슨 마음을 엮고 저는 또다 넣었다 그래. 이걸 보고 요거만 바꾸면 바꿔야 다음에 할머니 돈 달지. 그래, 그래. 이제 여기에는 다 들어갔어. 여도 자부가 다 들어가 있거든. 자부 싹 다 열었다. 그럼 왜 열을 시켰대? 엄지시 반지 뒤에 말이야. 말이야 이제 사이는 안 하고 자부는 말하고 김찬여, 대선, 재난이, 이수남 다 들어갔다. 그다음에 손자 또 들어가고 손녀도 싹 다 열었다. 싹 다 열었어. 아, 여자 다 연한데. 정호. 막달, 정자, 맹순, 정숙, 길선, 희숙이까지 들어갔네. 그건 여 싹다 요리했는데 아버지가 와 그랬노. 그래 이야기 해줘야 돼 하는 사람. 싹 쉐를 해야 되겠다. 이거 뭐 차가 여기까지 픽픽 다 들어오고 굉장히 좋다. 요새 산소 차가 못 들어가는 쎄. 코로나 때문에 감독이 있어야 돼. 아니 잘 해놨는데도 그러면 하면 됩니다. 책 갔는데도 그래 해갖고는 안 되고 너 여기 봐라 오빠는 서가 있으면 안 하고 몰라 또 끌거라 아이고 야에다가 이었던 또 오빠가 있으면 하는 게 좋은 되거든. 우리 여름 일에 올라온 게네. 한번 뵌단 말이다. 한 번 뵈면 성나한테 좀 수으라고 되고 이러는 게 2년 집에 없었다 아이가. 그래. 그러면 가만 놔둬 놔. 오늘 확실히 내가 여서
전화를 한 전에 네가 사도 그렇고. 밥 사주도 어려운 게. 그래서 내가 밥 사드려야 되지. 이러고 있다, 지금. 나는 들어가면 도로나무도 좀 이렇게. 복숭도 있고, 뭐, 아니요, 여러 가지 과일나무. 고지뽕도 있고. 도로나무도 있고, 따가지고 따문나. 많다. 네, 지난 11일은 농업인의 날이었죠.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이 포스트 코로나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이다.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비전을 밝혔습니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대전환 과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십시오. 네, 서울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정현찬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에 농업의 날 기념식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농촌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농정 대전환에 대한 선언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농업 그리고 농어촌 여기 어떤 도전에 직면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농촌의 위기가 세 개가 있습니다. 우선 기후 위기, 기후 위기는 농업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식량 위기, 그다음에 농촌의 그 소멸 위기, 이런 측면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이게 WTO가 시작되면서 한국 농정이 그동안 경쟁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대농, 기업농 기반 시설은 좀 됐습니다만은 중소농 중심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기후 위기, 식량 위기 그리고 소멸 위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농업 행정이 이제 대전환을 맞이하게 된다면 미래의 농어촌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 청사진이 궁금한데 우리가 어떤 미래를 좀 꿈꿔볼 수 있을까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농정의 틀 전환을 하지 않고는 이대로 갔다가는 상당히 농업의 위기, 일몸이 나지 못하고 틀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것들은 바로 사람 중심, 환경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너무 편하게 살고 또 돈의 중심으로 하다 와 보니까 자연을 제대로 생태계를 제대로 유지 못하고 인간의 어떤 욕심, 탐욕 때문에 생태계를 파괴함으로 해서 이런 기후위기나 이런 것들이 오는데 앞으로는 자연과 인간이 사람이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뭔가 환경적 그리고 공익적 가치를 뭐 극대화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농어촌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제 농산어촌을 국민의 삶터, 쉼터 그리고 꿈터로 바꾸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포부와 당부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농촌 그룹에는 어떤 농민만의 문제이고 농민만이 사는 이런 공간으로 일반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촌은 또 농업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체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또 국민들한테 안전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로 농촌인데 농촌이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게 농촌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농업을 지금까지 인식한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농업은 또 농촌은 정말 우리들이 안전하게 먹고 사는 식량을 생산하는 공급이구나, 공급처가 농촌이구나. 이런 농업을 이렇게 이해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농정 대전환 일어나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찬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줄여서 농특이라고 하죠. 오늘은 정현찬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해 4월 농업계의 큰 기대 속에 출범을 한 농특위의 새로운 수장으로 이제 6월 달에 취임을 하셨는데요.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기대 또는 뭐 많은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소회를 잠깐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사실은 뭐 제가 농특위 위원장 되기라고는 뭐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 농사만 이렇게 한 40년 뭐 지어왔고 또 농민운동 한 40년간 해왔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저를 이렇게 지명하신 것은 현장의 농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제대로 반영하라 하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자, 쌀과 고구마를 직접 이제 농사를 지으시면서 정말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고요. 또 즐거웠던 일, 또 보람된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농사를 지어보면은 보람된 게 하나 있으면 어려운 한 10가지 정도 사실은 됩니다. 옛날에는 거의 이제 수작업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상당히 힘이 드는데 지금은 거의 뭐 기계화가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이제 기계로 작동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같이 함께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제일 기분 좋은 거는 농사를 짓고 가을에 누렇게 익은 들판을 이렇게 내다보면은 정말 안 먹어도 배가 부리고 뿌듯하고 그 논두렁에 앉아서 이웃들과 막걸리 한 잔 나누는 이 맛이 최고입니다. 그 맛 때문에 40년 동안 농사도 지으시고. 그리고 사실은 힘들었던 거는 농사를 지어서 자기 자식같이 이렇게 애중에 키한 것들을 팔로가 없어서 현장에서 노타리 치고 폐기 처분할 때 정말 마음 아프고 힘든 그렇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생산이 됐을 때 다른 거와 달라가지고 그때가 저 기억으로는 농사지으면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취임 직전까지는 그 백남기 농민 기념사업이 이사장으로 동분서주 하셨는데요. 사건 직후에 그 병원에서 1년간 지켰던 그 일하는 농업계에서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참 참담했던 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때 백남기 농민과 더불어 전국에 있는 많은 농민들이 쌀값이 20년 전보다도 더 훨씬 떨어지기도 하고 또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없는 이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쌀값이 제대로 받지 못해서 많은 농민들이 현장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진압을 하면서 물대포에서 직사를 함으로 해서 백남기 농민이 현장에서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습니다마는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과 민주주의 회복, 백남기 농비 케어 등을 빌며 도보순례단이 행진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행진은 오는 27일까지 전국을 돌며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정권은 농민의 소리를 외면한 채 오히려 물대포로서 농민들의 이런 입과 귀를 틀어막는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순례단은 도보순례가 끝나는 오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민중대회에 참여해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거질로 한 1년간 의식을 한번 깨어나지도 못한 채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책임자 처벌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한 번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에서 부검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는 무엇이겠습니까? 서울 시민 여러분, 정말 억울하게 죽어간 백남기 농민을 왜곡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백남기 농민은 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땅을 사랑한 제 밖에는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하루하루 불안에 떨면서 노동이 언제 노동 현장에서 쫓겨날지 모르니까 이거 안심 놓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 한 것이 바로 지난 11월 14일 날
총민주 결기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의 우리 노동자 농민들의 소리를 들어주기는커녕 물대포로 한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것도 물대포로 쏘서 죽인 것도 모자라 다시 또 괜찮은 칼을 빼들고 백남기 농민을 갈기갈기 찢으려고 지금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백남기 농민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제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백남기 농민이 남기고 간 못다한 일,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이 완성합시다. 12일 날 같이 함께 백남기가 되어 백남기가 못다한 일 우리가 완성합시다. 고맙습니다. 그러는 동안 많은 현장의 농민들과 또 서울에 있는 많은 민주단체들이 130여 개 단체들이 같이 함께 그 백남기 농민의 그 어려움 또 억울한 죽음 이걸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이런 뜻을 같이 함으로 해서 나중에는 촛불 1700만 촛불이 바로 박근혜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박근혜를 즉각 구속해라. 우리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들의 촛불의 민심을 읽고 있지 못하는 이 권력자들을 싹 쓸어내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 놓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이 몸통인 제발 이재용을 구속시키지 않는 것은 바로 사법부가 지금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제 박근혜와 이재용 재벌가들을 반드시 처단해야 합니다. 우리 촛불의 민심이 바로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촛불이 이어지라는 일은 정말 계기를 만들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그 농민으로서 또 농민운동의 대부로서 오랜 기간 또 현장과 늘 함께 해왔던 이력 때문일까요? 농특위 위원장으로서의 그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달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은데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마 이름 정도 들어봤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농특위가 어떤 곳인지 잠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특위는 대통령 직속으로서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저에게 그 역할을 맡겼습니다. 많은 국정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 일일이 챙기지 못하고 농업 분야는 농특위 위원장이 맡아서 대신 일을 하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행정부처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장관, 해수부 장관, 기재부 장관, 그리고 식약처, 국무조정실장 5명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12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민단체가 12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한 저까지 30명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과위가 3개가 되어 있는데 그 분과위에도 20명씩 해서 각 분과위가 되어 있고 또 특수위원회가 있습니다. 좋은 농업 만들위원회라든지 남북위원회라든지 해서 그것도 3개 위원회가 있고
예, 한 100여 명, 본연합회 한 3, 40명으로 이렇게 한국에 어쨌든 농업을 걱정하고 농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예. 총망라해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코로나19가 우리가 사는 모습을 많이 바꾸고 있고 또 많은 영향을 주는데 농업 부분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제 입국이 어려워지면서 농업 인력 수급에 큰 차질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외국 노동자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돌아감으로 해서 농촌 현장에 지금 현재 인력이 없어서 농사 짓는데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건 단순히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이 틀에서 보면은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농촌에 농사 짓는 젊은이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예. 들어오지 않고 외국 노동자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임시 방편이고 실제가 농촌을 살려고 하면은 도시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농촌도 들어와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고 하면은 우선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의료, 교육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들어오기는 상당히 힘든 거 아닌가. 또 농촌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의미에서 몇몇 지자체에서는 농민수당을 법제화하는 그런 제도도 마련을 하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실제 농민이신 우리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래서 이제 농민수당은 지금 현재 사실은 이제 농민단체에서는 농민수당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 실제 농민수당이 아니라 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전남북이나 이런 데서도 농가수당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농민수당을 하면 한 집에 두 사람이면은 두 사람 다 이렇게 수당을 줘야 되는데 농가수당으로 하면 한 농가에 하나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편법으로 써서 전남북 같은 데도 농가수당으로 하는데 원칙은 농민수당으로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직불금으로서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인 부분, 우리가 자연 생태계나 환경 문제를 지키고 있는 이런 것들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된다 하는 농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강력단체, 지자체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 지방자치단체나 강력단체가 하루빨리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불금 수령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좀 불일치가 있었습니다만 그 농사를 짓는 사람과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이제 다른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우리 농업의 활력이 될 수 있는 귀농자들이 그 농업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땅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땅은 원래 헌법에도 굉장히 유전 원칙에 의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이제 가지도록 이렇게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 근교는 도시에 있는 그 투기꾼들이 거의 다 땅을 잠식하고 투기로 이렇게 전략해버리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농특위에서 전국에 이제 몇몇 군데를 토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남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걸 이번에 정말 이제 조사를 해보고 표본을 몇 군데 해보고 이것도 하는데도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지역에서 오히려 조사원들이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이장들이 이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땅은 농사 짓는 농민들이 가져야 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의 비업무용으로 계속 땅이 잠식되어 가고 공장이나 뭐 이런 데로 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쨌든 지금은 헌법 정신에 입에되는 것들은 철저히 법으로 보완해서라도 땅은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농특위에서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목적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방송을 지켜보셨을 농업인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주십시오. 한국 농업이 제대로 바로 서고 또 제대로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농업을 지키려고 하면은 소통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국민과 농민과의 소통, 또 농민과 행정부와의 소통, 이런 소통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서두에도 인사 말씀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국민과의 이런 소비자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시간 나면 나는 대로 소비자들이 불러주는 대로 가서 같이 함께 소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수부나 농림부나 언제든지 장관들과 같이 만나서 농업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해남 문제를 수시로 얘기하고 그걸 바로 전달받아서 현장의 농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이름으로 해서 바로 우리 한국 농업이 설 자리를 제대로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는 국민들과의 소통, 행정부의 소통 제대로 해낼 때만이 농업이 바로 선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자, 우리 농업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 홍수, 장마, 태풍 이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정현찬 위원장님의 농특위와 함께 그 우리 농업이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 위원장이 이끄는 농특위를 보는 시선에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농업계가 한마음으로 응원하던 농특위였지만 출범 1년을 지나며 그 기대가 한풀 꺾였고 정부 예산은 물론 한국형 뉴딜 같은 국가 정책에서도 농업이 소외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과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농정의 틀을 전환하고 농정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농업계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 당국도 농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NBS 인터뷰 4.0, 저는 커뮤니케이터 윤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위원장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농어촌 특별위원회, 농특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농특위를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농특위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 공약 1호인데 한국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 이런 약속을 하셔서 19년 4월 25일 날 발족해서 여기에 성원은 관계 부처, 기재부 장관, 농림부, 해수부, 또 식약처, 국무조정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그룹이 12명, 농민단체가 12명, 이렇게 30명으로 저를 비롯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규모도 크고 또 대통령 직속이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힘도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맨 처음에 생긴 게 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어져 오지는 않았고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졌다가 또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하다가 또 그 뒤에 쭉 끊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만들어졌어요. 이번 그러면 농특위의 대표적인 성과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농특위 성과는 우선 처음에는 1호로 농협중앙회 회장 직선제, 지금까지는 간선제로 돼 있었는데 지금 직선제로 국회에서 이제 통과됐고, 두 번째 또 성과를 그러면은 직불금에 대한 정부 예산도 1조 원 이상 더 들고, 또 특히 소농직불금에 있어서 한 43만 농가가 소농직불금을 연백 한 20만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쌀을 비롯해서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되어 가는 추세다. 옛날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40kg 한 가마니에 45,000원, 4만 원 했는데 지금 한 7만 원 정도로 하니까 거의 뭐 안정세로 찾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농특위니까 이제 지금 뭐 성과도 말씀하셨는데 현안 문제도 중요하고 또 사실은 농업의 미래 비전에 관한 것도 많이 구상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문 대통령께서도 농경의 틀을 전환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하는 거는 사람 중심, 환경 중심으로 가야 된다. 지금까지는 효율 중심으로, 경쟁 중심으로 해왔던 것들을 이제는 농업도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먹는 먹거리도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또 환경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화학농법이나 이렇게 했다만 지금은 자연을 살리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환경농법으로 바꾸는, 그래서 사람 중심, 환경 중심으로 농경의 틀을 전환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농특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농업에 계속 종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한 40년간 또 농사를 평생 이렇게 지어왔고. 그럼 지금 대통령하고는 어떤 개인적 인연이 있었습니까? 대통령하고는 뭐 후보 시절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었고, 그동안의 백남기 투쟁이나 또 세월호 투쟁 뭐 여러 가지 이런 현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후보 시절 또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대통령 직속 그 농특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위원장을 맡아달라 어떤 청와대 연락을 받았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어쨌든 뭐 또 농업 문제, 해남 문제를 지금까지는 많은 훌륭한 분들, 뭐 전문가분들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현장에 있는 또 농민이 또 평생을 농사짓는 농민이 농업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또 대통령이 저를 염두에 둔 것도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농업의 틀을 바꾸려고 하면은 제가 올라가면 좀 역할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죠. 자, 이제 과거에는 뭐 수익 개방 때문에 난리를 난 적이 있었고, 그 뒤에 이제 그런 초기에 이제 과제들이 있었고, 제 기억에는 그 WTO의 개도국 지위 포기 문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이게 큰 쇼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자, 그거가 됐을 때에 농업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위원장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부는 25일 제20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향후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농업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농업계의 우려와 회의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농업이 개도국 지위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도국 지위를 잃고, 그건 왜 그러냐면은 뭐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뭐 수출 시비에 돌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성장했습니다만은 농업을 보면 상당히 빈나가기 짝이 없고 여러 가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만이는 개도국지에서 좀 제어해야 된다. 지금 현재 뭐 수출 국가에 비하면 아주 여러 가지 짝이 없는데, 그대로 농업도 이 개도국에서 이렇게 제하게 되면은 많은 피해를 입고 또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농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있었죠. 농업만 또 볼 수는 없으니까 국가 전체로 봐서 이제 받아들인 건데, 그럼 어쨌든 농업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건 어쨌든 그렇게 한데 좀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이나 또 현재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들도 좀 준비를 해놓고 했으면은 덜 피해가 적을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도 빨리 하여튼 농경특 전환을 지금 선언하고 있고 또 식량 작업, 식량 안보에 관한 것들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의 좀 무리가 있어도 이대로 빨리 현 부처가 가장 협조만 하면은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농업을 포기한다면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농업을 이제 우리가 뭐 생명산업이다, 환경산업이다, 또 안보산업이다. 또 잘못하면 또 이게 식량 안보 전쟁 휘말리면 또 큰일 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특위가 이제 제대로 갖춰지게 됐네, 그럼? 예, 그렇습니다. 농특위에서는 지금 1기 2년을 마치고 2기 2년을 준비하면서 지금 현재 이번 19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식량의 어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같이 함께. 옛날에는 뭐 돈만 있으면은 식량을 사다 먹으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돈이 있어도 운반이 되지 않았어도 사 먹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올 걸로 지금 바로 이번에 겪었기 때문에 식량 안보에 관한 것들, 식량 작업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후위기에 또 처해서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어쨌든 탄소 중립국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 또 그건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농촌에도 지금 그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 특위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수부 쪽 수산 쪽도 수산 특위를 만들어서 수산 그 노령화된 어민들 수산적 어려운 어민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법안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 농업에 미친 영향도 이제 크고요. 아무래도 물류 같은 게 제일 심각했겠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내보내는 거나 국내에서 이동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 코로나가 가져온 농업에 가져온 가장 뭐 심각하다 그럴까 중요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유기농을 해서 안전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학교 식탁에 이렇게 많이 공급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문을 닫고 학생들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농산물들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또 특히 하예 농가일 경우에 전혀 뭐 졸업식이나 입학식 전혀 이런 행사들이 없기 때문에 하예 농가들의 이런 피해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 중에 뭐 다른 농가들도 뭐 피해는 큽니다만은 어쨌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큰 부분은 그런 쪽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피해들을 또 잘 극복하고 이제 코로나 이후까지 대응하는 것도 뭐 특위에서는 검토 또 하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어쨌든 농민들도 이제는 코로나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뭐 같이 함께 정부 방역 방침에 같이 함께 따르고 어쨌든 또 농촌은 조금 덜합니다만은 뭐 지금 이번에 세계적으로도 김치가 코로나에 면역성이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해서 우리 김치 작업률을 높이고 또 김치를 해외 수출하는데 좀 전략을 하고 좀 기회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이제 연도별로 좀 큰 흐름을 짚어봤는데 최근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LH 토지 투기 사건이 이건데 이게 보니까 뭐 하여튼 농토를 사고 농지를 파고들고 이런 게 또 많아져서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으로 뭔가를 고쳐야 될까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농지 문제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듯이 경제유진의 원칙에 의해서 땅은 농사짓는 농민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92년도에 이미 도시 있는
도시민들이 주말 농장이나 하려고 하면은 농지법이 까다로워서 안 되겠다. 좀 풀어야 농지 사기도 쉽고 누구든지 가서 농사 지을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그런 맹분하에서 풀었는데 그때 이미 잘못 풀어서 농지가 누구든지 살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토지주택공사에서 그런 일부 money가 간 자기 어떤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나타났습니다만 그게 문제죠. 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전국의 경남 거창이나 경기 안성 뭐 몇 군데 이렇게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미 땅들이 근교에는 도시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다 농지를 다 구입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터지기 전에? 예. 1년 전부터 우리가 준비를 했고 농지 문제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 기회에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해서 농지법을 바꿔서 지금 어쨌든 농지는 농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쨌든 우리가 농특위에서 한 1년간 준비하면서 이런 만드는 것들을 이번에 정부 입법, 국회 입법으로 가는데도 우리의 그 자료를 그래도 한 90% 이상 활용해서 지금 이번 정부, 국회 다 우리 자료를 활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두 군데를 두 곳을 이제 샘플을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많이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하실 때는 이게 두 곳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셨겠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두 가지를 요구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 제대로 실체를 밝힐 수 없다. 얼마 정도가 비농민한테 가가 있는지, 또 실제가 직불금을 부정 수령을 하는지, 정상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고 농민들이 또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하도록 우리가 요구했는데 이게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주말 농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는 사유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재산권을. 이걸 지금 또 빠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야만이 또 거지 위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임대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땅에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이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 된다. 보호법도 만들어야 된다. 이 몇 가지를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이시면서 이제 농업인이잖아요. 평생 농업인인데 공공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터져 나왔는데 농업인 입장에서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어떤 처벌에 하여튼 그 농토를 환수해서 본래 그 생산 수단으로 되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법이 아직 정비도 안 돼 있으니까 이미 사서 막대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솜방망이로 맞고 가면 그거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거의 솜방망이가 아니고 농토를 제자리 돌려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이익이 남는 거 없도록 하겠다. 이익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건 토지 환수라기보다는 이익이 전혀 남지 않도록 오히려 피해가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정말 이번 건도 잘 우리가 보고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가지고 이런 일이 안 되게 제도적 개선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전체 국민들이 바라는 거고 농민이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 이번에 법이 제도적으로 제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핵심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법안에는 어쨌든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농지는 생산하는 농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게 최우선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많은 땅들이 이렇게 도시민들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어떤 보호법을 만들어서 철저히 농사 짓는 농민들이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민들이 투자하는 것들은 어쨌든 피해가 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이 사람들이 하루빨리 땅을 농민들에게 돌려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지를 앞으로 이제 관리를 지금까지도
해오다가 지금 없어졌는데 농지 관리를 이제 철저히 된다. 앞으로는 농지 관리를 하되 경찰제로 해서 좀 사법권을 부여해서 앞으로 이분들 힘을 갖고 농지를 단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가야 된다 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정말 검토 중이신데 네. 이런 것들이 정말 농민들이 마음 놓고 그리고 좀 기분 상하지 않게 그렇게 농사질 수 있는 환경으로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예, 사실 그렇습니다. 농업 문제는 예. 생산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소비자 연결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전체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농업 문제는 농민만의 문제로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하고 계시는데 네. 이거는 식량 안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반드시 우리가 식량을 작업하고 하려고 하면은 국민들이 우리 먹을 거니까 국민 모두가 먹을 거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관심, 농업에 대한 관심을 이 기회에 좀 많은 국민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자, 농업인이시고 또 이제 정말 그 중요한 농특위원장이신데 현 정부 이제 4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예. 그럼 그동안에 4년 동안에 농업 분야의 정책 중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아쉬운 건 뭡니까? 가장 아쉬운 거. 그동안 4년에 걸쳐서 상당히 이제 아쉬운 부분은 농업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3%대가 무너졌다. 지금 2.9%인데 앞으로 농경털 전환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한데 그래서 이건 예산이 더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거기 기재부 장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을 열 때는 뭔가 이게 농경털을 바꿀 때 어떤 역할을 좀 해라. 예, 그래서 들어왔을 텐데. 였을 건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게 아쉽고 이 예산이 이렇게 줄무리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놨다 손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그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 제일 아쉽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하나 있느냐 하면은 농업재보험법 이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작년에 70% 받았으면 올해 50% 정도밖에 지급하지 못하는 이런 게 있어서 현장의 농민들의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을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기재부 장관께서도 이 부분은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농업의 틀 전환을 위해서 좀 빨리 하루라도 앞당겨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모든 거는 이제 그 예산했던 뒷받침이 있어야 추진이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 말씀하시는 거고. 그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에 계속해서 좀 얘기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그 현 정부의 그 이제 농업 정책에 대해서 예산 말씀하셨지만 이건 좀 고쳐달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좀 강한 비판의 의견도 많이 내십니까, 지금? 지금은 어쨌든 농업재보험법이나 농민단체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번 재난지원금에 있어서도 같이 함께 농민들한테 같이 함께 지급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뭐 지금 민원성 또 현장의 농민들의 요구입니다. 자, 전반적인 예산 증액도 말씀하셨는데 꼭 진짜 해야 되는 건데 예산 부족으로 못한 거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예. 지금 현재 내가 현장에 다녀보면은 제일 민원이 많은 게 농업재보험입니다. 지금 현재 기후위기에 의해서 보면은 가수꽃이 냉해를 입어서 피해를 보고 또 여름에는 태풍 장마에 피해 보고 또 가뭄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은 이 순전히 농민들이 다 안아야 되는데 이 재보험을 제대로 예산을 씌워서 농민들이 안심 놓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들을 농민에게 다 그 피해를 입으라 그러면 상당히 무리다. 이건 농민들은 전체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인데 그 농민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일들은 반드시 재보험법으로 인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상당히 필요하다 하는 게 현장 농민들의 의견입니다. 자, 정말 근데 예산 따는 게 정말 뭐 어렵죠. 왜냐면 전 곳곳에서 돈 달라는 얘기인데. 자, 이제 어떤 학생이 SNS에 남긴 글을 이제 봤는데요. 이거는 좀 특이한 질문이긴 한데. 자, 농특위가 대통령 직속이면은 농특위원장님은
서열이 높을 텐데 예. 어떻게 농수산부 장관보다 더 높은 건가요? 예. 어떻게 됩니까? 이건? 그건 뭐 어쨌든 지금 이제 장관급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일을 제대로 우리 한국 농업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전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 그 뭐 급이 누가 높고 낮은 게 중요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수도 많이 받으시나요? 예, 보수는 이건 그 비상근입니다. 비상근, 그 무보수. 예. 보수는 없습니다. 보수는 없고. 예. 자, 뭐 저도 농촌 출신이고 우리 지금 뭐 이 대도시 사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농촌 출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농촌이 행복해야 도시도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많이 이제 도시민들도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자, 이제 지금까지 그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또 견뎌왔고, 어떤 건 극복을 해왔고, 어떤 건 현안에 걸려 있는데, 사실은 이제 미래 문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정말 위기로 다가올 것인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가 될 건가, 이것도 고민해 보셨겠죠. 근데 미래에 대해서는 뭐 이제는 어쨌든 3대 위기가 우리 국민들의 그 위기라고 보는데, 그걸 지금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제일로 아쉬운 부분인데, 우선은 기후위기, 이거는 뭐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기후위기에 식량위기가 가장 겹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농촌의 소멸위기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계속 농촌 인구가 줄고 젊은이들이 없고 노령화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좀 희망을 가져다 주는, 또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그 삶의 터전을 찾아서 오는 이런 농촌으로 만들고, 그럴 때만이 또 식량 위기도 극복할 수 있고 이 기후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화석연료 대처하기 위해서 신생에너지를 쓰는데 농촌 아니면 태양열이나 풍력발전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농촌에 많은 젊은이들이 어쨌든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이후 미래를 위한 한국 농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미래를 내다볼 때 농촌이 활성화해야 된다. 앞으로 종자 개발이나 기후에 맞도록 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이나, 어쨌든 우리가 이 위기의 식량은 우리가 자급할 수 있는 식량 안보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된다. 국민 전체가. 그렇죠. 국민 전체. 농민 문제가 아니고. 저도 기후변화센터에 이제 처음에 생겼을 때 이사도 하고, 뭐 교육위원장도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농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농업인만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농업 담당 부처만 되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 범정부적,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가면 세계적 연대가 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떼는 데는 정부가 보조를 못하도록,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논의 중에 있고 한데, 우리 한국이 전체 그 화석연료를 떼는데 우리가 화석연료를 가지고 전체 지원하는 게 한 4조 정도 됩니다. 근데 농업 부분만 1조 1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걸 앞으로 전 세계적인 추세가 정부가 지원하지 못하면은 농업에 입는 타격은 엄청납니다. 25% 이상 되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어쨌든 이런 농업의 예산이 지금 지원되는 게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부터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범정부적으로, 그리고 이제 국제적, 세계적 연대를 하면서 가야지 그러니까 이 농업이라는 게 농업인만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아요. 그리고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생산 안 하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농촌의 문제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식량이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이 농촌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소통하고 농업을 중요시 생각하고 장래 농업에 대한 미래를 같이 함께 키워나가는 전 국민이, 그래서 전 국민이 소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5월에 문재인 정부 이제 4년이 지나게 됩니다. 자, 이 4년 동안 현 정부의 농정, 농업 정책, 자, 이것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역대 정권에 이제 비교하면은 네. 예, 어쨌든 그래도 지금까지 성과들이 많았다. 네. 지금 아직까지 1년이 이제 남았기 때문에 뭐 전체를 평가하기에는 뭐 무리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농사 품목에 따라서 품목이 그 평가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쨌든 박근혜 정권 때 쌀값이 20년 전으로 계속 유지해오던 저고가 정책을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4년 동안에 그래도 정상으로 거의 뭐 이제는 정상이라기보다는 안정화를 찾아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현장에서 농민들은 피부로 직접 와닿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불금도 어쨌든 예산을 1조 원 이상 더 들여서 지급하면서 특히 농가 밭을 직불금을 같이 만들고 소농 직불금을 만들어서 43만 농가에게 12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등 이런 것들은 좀 성과라고 보고 또 농경의 틀 전환도 이 시기에 이렇게 바꾸는 것도 적절한 시기에 바꾸는다. 사람 중심, 환경 중심은 사람을 중요시하고 자연을 중요시하고 환경을 중요시하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것. 이건 다 성과라고 봅니다. 자, 농특위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아주 기억에 남고 정말 이제 언젠간 끝나실 거니까 말이죠. 그거 어떤 겁니까? 가장 그동안 하면서 이거는 정말 좋든 뭐 안 좋든 간에. 그래서 제가 뭐 두 가지만 꼽겠습니다. 한 가지는 애국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데 그게 안전하냐? 우리 국민들한테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느냐? 그래서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GMO도 마찬가지입니다. GMO를 제대로 표시해서 국민들이 GMO와 아인직인지를 구분해서 먹을 수 있도록 알 권리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이 지은 농사는 GMO 아니다. 그럼 GMO 아닌 걸 표시하도록.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GMO 표시도 안 하도록 또 GMO 아닌 것도 표시 안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와서 식약처 국장을 만나서 논-GMO 표시는 하도록 이번에 이제 결정이 돼서 지금 논-GMO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GMO 표시도 한꺼번에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예를 들면은 옛날 애국 농산물 즉 그 표시제 할 때 나라 표시제 할 때도 다 하려고 그러니까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원산지 표시할 때. 이럴 때도 전체를 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됐는데 그때는 100평 큰 식당부터 해서 그 다음에 50평 그 다음에 전 식당을 다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별 문제 없이 하고 있는데 GMO도 마찬가지다. 처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서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냥 뭐 농업만 그냥 종사하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한 사회활동, 시민활동과 지금 농특위원장까지 하시는데 이게 뭐 시간과 노력과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화가 나고 이런 일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가족들은 그 활동을 지켜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가족들한테 미안하게 짝이 없죠. 내가 노고 나면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빠지면 그 일손까지 가족들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미안하고 그러나 또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가족들이 농사를 꾸준히 지켜주기도 하고 가족들도 한국의 어떤 농업의 미래, 한국 농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고 또 협조도 같이 함께 하고 해서 한 40여 년간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뭐 일한답시고 다니는데 가족들한테 제일 고맙고 주위 분들 덕분에 이렇게 내가 또 이 활동을 해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항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없으면 일 못하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위원장을 하시느라고 이제 좀 더 바쁘신데 원래 농업을 하셨으니까 그럼 위원장 나중에 그만두면은 전업농으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농사는 쌀농사 뭐 한 1000평, 밭농사 3000평 거기다가 뭐 거의 다 작곡류 다 농사 다 하고 가수 농사도 조금씩 우리 먹을 거 다 하고 뭐 다 내 먹을 건 다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또 팔고 이래야 될 거 아니다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크게 이제 뭐 자식들 다 크고 크게 이제 쓰임새나 이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내가 먹는 거 정도 또 좀 나오면 자식들 같이 또 갈라 먹는 거 가족들, 이웃들 이런 정도는 또 농사를 지어야 건강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건강에는 좋은데 평생 농업을 하셨으니까 농사 지으면서 진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농사집이 가장 힘든 거는 자기 자식같이 애기중지 키웠던 농산물을 수확도 채 하지 못하고 시장 가격이 하락돼서 밭에서 제자리에서 노타를 치고 폐기할 때가 제일 마음 아픕니다. 사실은 그럴 때는 참 그 누구도 와서 나눠 먹을 사람 있으면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쌀 때는 갖다 먹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든 게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노동이 상당히 고됩니다. 다른 직업에 비하면은 그래서 뭐 내가 지금 나이가 좀 많아서 이제 힘든 농사를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현장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농민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 이게 제일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농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꾸준히 우리 한국 농업을 지켜오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나은 한국 농업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 농업인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좀 더 우리 농민들이 소득이든 또 농사를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부분이든 어느 부분이든 좀 더 나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밖에 뭐 여기 저 한옥인데 좋죠 분위기가. 아이 좋습니다. 네, 밖에 또 이제 고민해서 파란 잎사귀도 나오고 돼 있는데 하여튼 이제 우리 농업인들이 전부 좀 농사도 안전하게 잘 짓고 그리고 정말 행복해지고 또 이것이 연계돼서 우리 도시민들까지 행복도 함께 높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직속 농특위의 정현천 위원장을 모시고 현 정부의 농정 전반에 관한 것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의 현황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일부는 해결됐고 일부는 여전히 걸려있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 이 문제가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하고 대신 또 뜨거운 도전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탐험하는 대화 MBS 인터뷰 4.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커뮤니케이터 윤은기였습니다.